이항분포가 이항분포가 이산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대표격이라면 정규분포는 누구에 해당하는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대표격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맞아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규분포에서는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마찬가지로 대표격이죠. 대표격인 함수를 표현하는데 이게 독립시행이랑 달라요. 독립시행처럼 우리가 이제 이름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를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안 외웠는데? 루트 2파인가요? 뭐였죠? 2의 x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뭐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루트 2파이 분의 1인가요? 맞아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 있대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힘든 케이스란 거죠. 실제로 이런 거 그래프도 못 그리겠고요. 웬만하면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따르면 이렇게 된다. 이름을 정규분포라고 이름 붙인대요.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는 어떻게? 독립시행이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이항분포구나. 횟수가 얼마구나. 확률이 얼마구나 라는 걸 통해서 구했다면 얘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알려줍니다. 이게 정규분포라고 말을 해줄 때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말 안 해주잖아?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러면 이 확률 밀도함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서 이상 확률 변수 들여냈거든?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마플이 구조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좀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마찬가지로 변수인데 연속한 상태인 애예요. 딱 끊어서 0, 1, 2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뭐부터 뭐까지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가 시간, 길이, 무게, 부피 따위의 보통 양에 대한 형태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삼습니다. 걔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일반적으로 확률이 있을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독립시행이면 x에다가 숫자 때려 박으면 되거든? 얘는 어떻게 구하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a부터 b까지 저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근데 정적분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뭔 말이야? x축과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px가 a부터 b까지 라고 표현을 하는 애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다음과 같이 그냥 이해해요. x축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근데 넓이면은 정적분이 아니지 않아요? 확률이기 때문에 fx는 항상 0보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적분하면 그게 넓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도 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그냥 확률은 x축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라고만 말을 할 건데 이해하기로는 정적분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미분보다 늦게 배울 수도 있어서 그래요. 교육 과정상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로 배치해도 됩니다.
돼요. 왜냐면 순열과 조합만 하면 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가 이제 미분, 적분을 이용한 형태로 설명을 안 하기도 한다. 근데 뭐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fx가 0 이상이라는 것과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a부터 b까지 fx가 x축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정적분을 쓰지 않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다각형, 즉 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름지기 함수 확률이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당연하게도 1이 나와야만 해요. 1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렇게 된다. 사실 이 여러분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넓이를 못 구해요. 이거는 대학 과정입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 부분에 대해서 넓이 구하면 1이다. 이렇게. 알았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항분포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이항분포는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a 더하기 1, a 더하기 2에서 b까지 다 각각을 더하는 거였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1218번부터 한번 볼까요? 0부터 8까지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x는 4의 대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8, 4, 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말합니다. 2부터 4까지의 확률이 0부터 2까지의 확률의 3배라고 말을 해요. 여기의 확률이 여기의 확률의 3배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의 넓이가 여기의 넓이의 3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넓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대칭이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도 여기 오른쪽도 그릴 수 있겠죠? 6을 기준으로 3s와 s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한 얼마? 8s가 얼마니까 1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넓이가 확률이에요. 넓이가 확률. 자, 그래서 s는 8분의 1인데 문제에서 추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p x가 3부터 4까지의 확률이 16분의 3이다. 3부터 4까지가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5부터 6까지는 얼마예요? 여기. 5부터 6까지는 3s에서 8분의 3에서 16분의 3을 빼주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 가요? 넓이가 확률이고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수학 2에서 많이 나오던 표현이긴 한데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어서 1221번.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있죠.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0부터 1까지는 x,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래서 2,0과 0,0을 지나고 1,1에서 만나는 애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부터 a 더하기 2분의 1의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했어요. p. 확률의 최대라는 건 넓이의 최대예요. 맞죠? a랑 a 플러스 2분의 1이 어디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될 거냐 라는 질문이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도 어디에 있을 때? 가운데가 가운데일 때겠지. 즉 무슨 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딱 a 플러스 2분의 1일 때겠죠. 그럼 얘 1이 누군 거야? a 더하기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죠? a가 4분의 3이고요. 자,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요? 얘가 4분의 3, 4분의 3이니까 사다리꼴 넓이라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7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게 두 개 있네. 왼쪽 오른쪽. 그럼 16분의 7 이게 답이 되겠죠. 이해 가요? 자, 이런 식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정규분포 fx는 루트 2 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예요 말 그대로 2에 2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랍니다. 그럼 쟤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우리는 못 구하잖아, 그치? 그래서 알려주겠대요. 저 그래프는 여기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 m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이 그려진대. 종 모양이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려진 애를 정규분포라고 한대. 특별히 저 형태에서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 변형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첫 번째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얘랑 얘만 있어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 말고는 다 뭐야? 상수잖아. 2도 상수, 파이도 상수. 이거 상수예요? 2가 2.7 정도의 상수입니다. 상수. 이거 별거 다 시그마랑 m 말고는 다 정해진 애야. x는 그냥 변수니까 놔두고. 그럼 시그마가 달라졌을 때, m이 달라졌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 m이 달라지면 m은 축이기 때문에 이 축이에요. m이 달라지면 이 축이 그대로 평행이동하게 됩니다. 얘가 뭐 이제 예를 들어 m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m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달라지면 모양은 그대로 좌우로만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시그마는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시그마인데 이거는 그림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색깔을. 이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표준편차. 표준편차의 의미가 뭐죠? 니마? 표준편차가 뭐야? 표준편차가 뭐냐고. 정의가 뭐야? 표준편차 정의. 의미. 떨어져 있는 정도를 표현한 겁니다. 떨어져 있는,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럼 표준편차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뭘 상상하자? 저기 포천에 있는 시내를 보자. 포천에 있는 시내는 어때요? 의정부보다 건물들이 좀 더 낮다는 거지. 자, 저기 강남 가본 적 있어요? 강남 가보면 건물 어때요?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로 다 기본 3, 40층씩 해요. 그런 게 늘어져 있어.
정말. 그래서 걔는 뭐야? 밀집돼 있죠. 표준편차가 작다는 거야. 표준편차가 작으면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림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당연히 평균은 바뀌지 않아요. 평균은 바뀌지 않고 달라지기만 해요. 당연하게도 넓이가 1이잖아? 넓이는 이미 1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으면 높아지죠. 높아지는 대신에 여기 있는 이 양쪽 끝은 낮아져요. 낮아집니다. 낮아지죠? 그래서 여기가 낮아져. 당연한 이야기야. 왜냐면 합은 1이니까. 합은 1이니까 동일해야 돼. 그래서 가운데가 높아지는 만큼 이 여기가 낮아진다. 즉 관통당해야 됩니다. 하얀색이 관통당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높아진 애를 다시 뭐 하면? 완만하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넓게 펴진 모양이 되고 실제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즉 하얀색이 빨간색을 관통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지 넓이가 동일하게 1이 될 거라는 거죠. 모이면 높아지고요. 떨어지면 낮아져요. 모인다는 게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거고요. 떨어진다는 게 시그마가 넓어진다라는, 커진다라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야, 이거 어떻게 넓이 구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넓이는 어차피 주어줄 겁니다. 그 주어주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착실하게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첫 번째 아이디어 뭐? 대칭성.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면 얘랑 같은 라인에 있는 얘도 당연히 뭐다? A다 라고 하는 대칭성. 두 번째, 마찬가지로 대칭성. 헌데 우리가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얼마라서 2분의 1이라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것. 그럼 반대쪽도 뭐다? 2분의 1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것. 이 대칭성 두 가지만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오케이? 근데 무작정 넓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M을 기준으로 시그마를 단위로 하여 우리가 넓이를 주어줄 거예요. 그것을 푸는 걸 연습해 봐야겠죠. 먼저 그래프부터 분석해 봅시다. 1236번. 아닌데? 1227번부터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는 x가 m과 시그마, 이거 분산이죠, 사실상. 평균과 분산, 즉 시그마를 준 거죠. 표준편차 준 거랑 다름없죠. 이걸 줘서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1227번부터 볼게요. x라는 게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px가 4 이상일 확률이 0.68 px가 10 이상일 확률이 0.32예요. 자,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가운데부터 뭐예요? 반띵이 되죠. 0.68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가운데에 왼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프가 정규분포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4라는 애는 얘의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왼쪽에 얼만큼 있는 거예요? 얘 이상이 0.68이 됐는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0.18이 됐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두 번째, 10 이상이 0.3이잖아. 잠깐만, 0.3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맞아, 0.18을 뺀 거잖아. 0.18은 어떻게 해? 아까 저기에서 그림 그린 거 봤죠? 얘에서 가로선 그린 애에
여기가 0.18이니까 여기가 0.32가 되고 10이 되죠. 잠깐만, m은 얼마가 돼요? m은 둘의 가운데가 7. 내가 원하는 px가 x 빼기 7이 3 이하라는 건 px가 4와 10 사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4부터 10까지의 확률 0.36이 될 것이다. 그림 보면서 푸는 거예요. 그림. 매번 말하지만 사실 그림이 중요하다. 그래프가 중요하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죠. 자, 이어서 1236번 보도록 해볼게요. 1236번 봅시다. 일단 정규분포 왜 이렇게 많냐? 정규분포 다 못 나가나? 다 못 나갈 수도 있겠네. 네. 1236번 x1, x2, x3이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x1이라는 애가 이렇게 x2라는 애가 G 이렇게 그리고 x3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gx, h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x1에 해당하는 함수, x2에 해당하는 함수, x3에 해당하는 함수죠. 자,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이 x1에 해당하는 애가 nm1, 시그마 1의 제곱 x2라는 애가 nm2, 시그마 2의 제곱 x3이라는 애가 nm3, 시그마 3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림상 m1과 m3이 같고요. 시그마 2랑 시그마 3이 같으며 시그마 1이 더 작은 거죠. 동시에 m3보다 m2가 더 크다. 아니요, 시그마 3의 제곱입니다. 이거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다른 애들은 잘 됐을 거야. 너 나랑 같은 거 봐서 그래. 다 시그마 3의 제곱이라고 써있죠? 맞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오타 예리했어. 하지만 그딴 일이 있지 않아요. 저 시그마 2의 세제곱 이딴 거는 잘 써지지 않습니다. 세제곱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서. 자, 이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 fm1이 hm1보다 크고 이건 사실 눈으로 보이죠? 맞죠? 너 눈 뜨고 있지? 라고 묻는 거라서 이건 딱히 의미가 없는데 얘가 이제 포인트죠. gx랑 hmx마3이 같다. 이게 뭔 말이에요? 둘이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3만큼 했다. 그러니까 m2라는 애가 m1보다 뭐 한 거다? 3 더한 거다 라고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hx를 3만큼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큼 이동한 거니 평균 그 축이 되니까 m2가 m1 더하기 3이다 라고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와요. 또 나왔네. 나에서 뭐라고 했어요? p x1이 8 이하인 게 0.5다. 잠깐만. 0.5,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죠? 왜 익숙하다 했어요?
절반이거든. 즉 이게 누구야? M1이라는 거죠. 왜냐면 X1은 저기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애니까. 그쵸?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구만. 그럼 결론적으로 M2도 나왔죠. 8이라는 게. 11이라는 게. 자, 마지막으로 다해서 X2가 12 이상의 확률이 0.38이고요. 동시에 X3이 얼마냐 이거? M1 3 5 이하일 확률이 0.22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애가 X2를 기준으로 말했거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3이 5 이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동일하게 뭘로? X2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X2가 8 이하인 게 0.2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왜냐면 지금 얘랑 3만큼 차이 난 거니까. 3만큼 차이 나도 똑같다는 거죠. 이거 X1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 X2만 기준으로 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X2니까. X2라는 게 여기가 11인데 내가 12 이상일 확률이 0.38이라 했어요. 여기가 0.38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8, 11이 8, 여기 살짝 더 떨어진 거죠. 8 이하인 부분이 얼마라고 했어요? 0.22라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12부터 누구까지? 14까지래. 14까지. 여기를 널 물어보고 있어요. 14가 어떤 의미야? 그리고 좀 대충 그렸네. 14가 어떤 의미예요? 맞아요. 11을 기준으로 여기 너무 대충 그렸다. 11을 가운데에 두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0.22라는 건 여기가 0.22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P, X2가 12와 14 사이의 확률은 0.38에서 0.22를 뺀 0.16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넓이 구해달라는 거고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면 몇 문제지? 이게 100문제네. 원래 오늘 다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유형이 아직 17, 15개 정도 다 나갈 수 있는데 다 나갔네.